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허연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내장센터 전문의 정종진입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우리 정종진 선생님과 함께 코로나19와 백신 그리고 눈 건강에 관련된 속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또 선생님이 녹내장 전문이시거든요. 그래서 녹내장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OX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저의 전공이니만큼 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고 많은 궁금증들 질문을 해주셔서 그중에 정말 오해를 하고 계신 것들을 제가 좀 뽑아서 딱 5가지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힘차게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녹내장 치료가 1차적으로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안약을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이 약을 자주 더 많이 넣으면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통 저희가 약을 처방할 때 뭐 병으로 된 약은요, 한 달에 한 병꼴로 이렇게 처방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약의 용량이. 근데 한 달에 막 2~3병 들어간다고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X입니다. 그 약의 용량이 한 방울에 충분히 안압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함량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방울만 저만해도 충분히 안압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답은 X고요. 일부 약제에서는요, 오히려 과용량이 들어가면 안압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약제도 있기 때문에요. 딱 한 방울만 저만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이 많이 넣을수록 좋은 게 아니네요. 오히려 되려 안압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 안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안약을 그 냉장고에 보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게 네네. 두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마다 사실 보관 온도가 좀 다른 약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녹내장 약제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녹내장 약은 일단은 실온 보관이고요. 네. 그런 실온 보관 약을 조금은 차갑게 쓰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개봉하기 전까지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약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약제들도 이제 냉장 보관해서 개봉을 한 후에는 또 실온 보관을 해도 되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약사님께 잘 확인을 하시고 또 저희가 처방할 때도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요. 의사 선생님께도 잘 얘기 들으셔서 보관법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안약을 개봉한 다음에 언제까지 써야 할까? 유효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일회용 약은 한 번 쓰고 버리시는 게 맞고요. 네. 간혹 가다가 그 약병에 보면 유효기간이 써 있거든요. 근데 그 유효기간은 뚜껑을 따지 않았을 때의 유효기간이고 안약 같은 경우는 막 2년 이렇게까지도 병약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뚜껑을 딴 경우에는 그렇게 2년까지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달 쓰시고 꼭 버려주시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쓰지 말고 한 달 맞춰서 그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저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이 녹내장은 보통 40세 이상의 중년들이 많이 앓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네.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 녹내장학회 홈페이지에서 검색 유입 키워드 5위가 바로 20대 녹내장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젊은 층에서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답은 O입니다. 그러면은 젊은 층 지금 20대라고 말씀 주셨는데 가장 어릴 때는 몇 살 정도도 가장 생길 어릴 수 때? 있을까요? 한 10대 후반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요. 그것도 정답이고요. 사실 뭐 1살, 2살 이럴 오. 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한테 생길 수 있군요. 네, 모든 연령에서 다 녹내장은 생길 수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으니까 안심해도 되겠다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선생님. 네,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40대 이상에서는 녹내장 정기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 거고요.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젊은 연령층에서 녹내장이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험 인자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근시 환자분들이 가장 큰 젊은 환자의 녹내장 대표적인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시가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하고 되게 걱정을 하실 맞아요. 것 같은데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근시가 녹내장의 발생의 위험 인자는 이제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진행을 함에 있어서 근시가 큰 위험 인자가 아니다. 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보호 인자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가 있는 젊은 녹내장 환자분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꾸준히
예,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연령대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라식과 라섹 수술 많이 하시는데요. 이 녹내장을 앓고 있는 분들은 특히 눈에 좀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서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라섹 수술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진짠가요? 일단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X표를 좀 오.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의외인데요? 근데 왜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냐면 저희가 라식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치료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라는 안약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을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안압을 올릴 수가 있는데 녹내장 환자에서 안압 매우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닥 권유를 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라섹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각막의 굴절률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안압을 측정함에 있어서 부정확하게 됩니다. 근데 녹내장 환자에서 안압을 계속 경과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역시 권장을 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금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녹내장 환자분들 중에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까 근시가 좀 네.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라섹 수술 많이들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점이 있다고 말씀은 드리고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진행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라섹 수술을 하고 저한테 계속 경과 관찰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절대 하면 안 된다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내원하셔서 라섹 수술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선생님과 얘기를 잘 해서 내 상황이 어떤지 잘 파악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녹내장에 대한 궁금증 조금 더 살펴볼게요. 새해가 다가왔고 저희 가장 많이 결심하는 게 있죠. 선생님, 뭘까요? 저는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맞습니다. 네, 그런 다짐을 저도 매 그렇고 해야죠. 모든 분들이 정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또 이런 놀라운 질문이 있었네요. 한간에는 이렇게 살이 찌면 녹내장이 심해진다, 녹내장에 걸릴 수 있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일까요? 네. 대답 먼저 일단 드리고 네, 이럴 대답은 때는 꼭 나오는 게 세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모. 제가 여기서 먼저 하나를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혹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대사증후군, 이 신진대사와 관련된 증후군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진대사와 관련된 그런 질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발생한 것들을 묶어서 그런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 분들이 이제 묶어서 말을 하는데 그러한 개별적인 요소들이 녹내장 위험 인자다라는 것들이 밝혀진 바는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있는 환자들 가끔 보면 굉장히 마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마른 분들 봤을 때 저희가 살이 쪘다라고 표현은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살이 쪘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체질량 수치가 높은 분들이 과연 그러면 녹내장이 잘 생길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데 연구마다 답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저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 정답은 세모입니다. 네, 그럼 벌써 또 마지막 문제입니다. 녹내장 네. 관련된 얘기 해볼 텐데 이 녹내장 환자분들이 정말로 가장 우려하는 것 바로 실명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네. 이 녹내장이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과 합쳐서 3대 실명 안질환이라고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실명 안질환이라고 말한 것에서 좀 무섭기도 한데요. 녹내장이 생기면 시력을 잃게 된다. 맞을까요? 일단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O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녹내장 환자 1000명 중에 1명만 실명을 해도 제가 O는 들어야 되니까는 들은 거고요. 녹내장 환자분들이 100% 다 실명을 한다. 그런 의미로 O를 들은 거는 아니라는 점을 일단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내장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실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치료를 조기에 발견을 해서 꾸준히 잘 받으신다면 실명까지 가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주 일부에서 정말 치료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안압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요인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10% 미만에서도 실명을 하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좀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방치를 하면 그럴 위험이 높고요. 방치하지 않고 제때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다라는 조금은 그래도 안심이 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실명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조기에 발견을 해야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기 검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저희가 그 진행을 함에 있어서 시야의 진행 속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환자분이 안압이 잘 조절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안압 체크, 시야 검사 등을 통해서 본인이 녹내장 질환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압에도 예민하니까 측정을 좀 자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녹내장 환자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저런 오해와 진실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께 오늘도 좀 녹내장 관련해서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평소에 저한테 많은 질문 주셨던 것들을 좀 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이 외에도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또 제가 진료실에서 잘 모아놨다가 다음 편 잘 마련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음 편에서도 눈 건강과 네. 관련된 상식 OX 퀴즈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가 병원이 함께합니다.